예,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이름만 들어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발롱드로 수상자만 6명, 치달의 원조 카카, 피구 원더보이 오원, 왼발의 달인 히바우도, 우크라이나의 국민영웅 세브첸코, 이탈리아 pit장 수비의 지존 칸나바로, 여기에 한국의 박지성, 안정환을 비롯하여 제가 좋아하는 티에리 앙리와 검은 예수 드로그바, 델피에로, 아자르, 야야 뚜레, 피를로, 리세, 까르발류 등 축구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35명이 단 한 게임을 위해 서울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일명 아이콘 매치라 명명된 이 경기는 넥슨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축구 레전드 35인의 섭외 비용만 100억 원을 투자하여 이루어진 경기입니다. FC 스피어팀의 감독 앙리는 사실 섭외 당시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감독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경기 출전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앙리의 축구화 사이즈가 295 없습니다. 주최 측은 어렵게 축구화를 구했는데 290, 한국의 보물창고 다이소로 달려갔습니다. 다이소에서 신발을 늘리는 장비를 사서 295로 축구화를 늘려서 경기 당일 앙리에게 전달하고 앙리는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자, 경기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연임은 아니어도 최소한 한 번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되었어야 마땅한 해외 축구의 할아버지 해할지 차범근이 트로피를 들고 입장하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축구 팬의 눈이 쏠린 창과 방패 모순의 대결이 휘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때 세계 축구의 아이콘이었던 이들에게서 세월은 주력, 즉 스피드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경기장은 광야처럼 드넓었고 공간을 채워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기장 전체를 한눈에 보는 시야는 넓어졌는데 빈 공간에 투입되는 패스를 따라갈 선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과감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슈팅 찬스에서 혼자 넘어지는 선수, 느리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공을 따라잡지 못하는 선수를 보며 선수 본인들도 관중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따금 나오는 감각적인 패스와 킥력을 제외하면 조기 축구의 수준의 경기력이었지만 희한하게도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창과 방패 공격수와 수비수 팀의 대결을 했는데 FC 온라인에서 게임상에서 FC 스피어스 즉 공격 선수들의 가치는 205조 원에 이르는 반면 수비수 팀 실드 유나이티드의 가치는 35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화려한 공격수의 몸값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팀의 승리를 안겨다 주는 수비수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벤트성 경기에 긴장감과 경외감을 불어넣은 인물은 발롱드로 수상자도 아니요 득점왕 출신도 아닌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떨어지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수비수 퓨율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공격팀 감독 앙리의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자르에게 공을 몰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앙리는 푸율의 투쟁심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이겠죠. 푸율은
입국 때부터 잔뜩 찡그린 이상으로 주최 측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경기에서 혼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르는 듯 사력을 다하게 뛰었습니다. 특히 46세의 표율이 33세의 아자르의 역습을 전력 질주를 통해 저지하는 장면에서는 진짜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경기 도중 쥐가 나거나 숨이 차서 수시로 선수 교체를 하던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풀타임 동안 보여주던 포율의 경기력. 경기 후에는 환하게 웃으며 저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이 뽑은 MVP는 포율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한국 축구의 아이콘 박지성은 무릎에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일상에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를 일찍 은퇴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기의 무릎을 내어주고 축구에 청춘을 내어주고 얻은 부와 명예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래도 아이콘 매치에 출전을 위해서 2주 전부터 근력 강화 운동을 하였지만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드디어 그가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해외 스타보다 큰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는데 이때 저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관중석에서 보라색 축구 유니폼을 입고 앉아있는 성인 남성 팬이었습니다. 그 팬이 입고 있는 유니폼은 박지성의 프로 데뷔팀인 J리그 교토상가 유니폼이었습니다. 교토상가 팬들은 안진뱅이가 돼도 좋으니 제발 은퇴는 우리에서 와서 하라고 할 정도로 열렬한 팬들이었는데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다 큰 어른이 운다는 아내의 말에 저 또한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쳐드려야 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오랜 시간 뛰지는 못했지만 그라운드에 선 자체만으로 밤잠을 지새워가며 그의 경기를 지켜보던 이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연출하지 않았지만 환상적인 장면이 마치 잘 짜인 드라마 각본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지성 선수에게 페널티킥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수 시절 거의 페널티킥을 찰 기회가 없었지만 이 레전드 매치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상대 골키퍼가 한국의 임민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정한 아이콘 매치의 하이라이트인 이 장면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열혈 축구팬에게조차 생소한 이름의 임민혁.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K2에서도 후보 골키퍼로 뛰다 30살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한 선수를 기억하는 팬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의 커리어를 좀 살펴볼까요? 프로 통산 30경기 출전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1부 리그는 고작 3경기. 임민혁 선수의 선수 경력은 아이콘 매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수 생활 내내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가 아이콘 매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스타에 남긴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축구 인생 은퇴사이자 새 인생 출정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제 축구 인생은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았지만 정정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쟁취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훌륭함만이 삶의 정답은 아니기에 미련 없이 떠납니다. 저는 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면서
새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3월 1일, 새로 시작하기 날씨도 딱 좋네요. 여기저기 축하 만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평생을 축구만 하며 살아왔지만 국가대표는 고사하고 소속팀의 주전 골키퍼도 아니었던 30 초반의 젊은이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너무나 어른스러운 말을 남기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99%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SNS를 거치며 세상에 뿌려졌고 선수 때도 해보지 못한 뉴스 출연과 각종 인터뷰를 은퇴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임민혁 선수는 축구 행정가를 꿈꾼다고 하는데 작가가 되어도 좋을 훌륭한 필력을 가졌고 글의 행간에서 훌륭한 인성이 엿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해낼 것이며 생면부지의 타인이지만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임민혁 선수를 초대한 것은 넥슨 실무팀장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공하고 훌륭한 유명한 월드 클래스만 아이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민혁 선수는 상위 1%가 아닌 무명이지만 99%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임민혁 선수를 섭외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공격수의 골이지만 수비수의 헌신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소수인 1%만으로는 운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무명으로 살아가는 99%의 평범한 일상이 없다면 지구의 자존도 무용합니다. 넥슨이 준비한 아이콘 매치는 기획했던 재미와 감동을 충분히 선사했고 의도치 않았던 인생의 묘미도 느끼게 해준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는데요. 이틀간 약 10만 명이 경기장을 찾았고 온라인 누적 생중계 시청자 수는 약 360만 명, 최고 동시 접촉자 수는 27만 명을 기록했으며 TV가 더 이상 주류 매치가 아닌 시대임에도 MBC의 시청률은 무려 3.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전후하여 한국을 방문한 이 레전드 축구 스타들은 흑백 요리사의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의 레스토랑을 찾았고 박지성을 비롯한 전 맨유 출신 선수들은 한복을 입고 한국의 거리를 활보하며 찍은 사진을 자신들의 SNS에 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들도 아카데미와 노벨 문학상, 빌보드 1위와 EPL 득점왕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태양이 다시 또 오를 것이고 99%인 우리는 어김없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야 하지만 늙어버린 청년들의 공놀이로 월요병을 잠시나마 잊은 아름다운 가을밤이었습니다. 안녕.